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네, 오늘 미국 뉴욕은 주말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토요일 오전에 우리 아들 축구 연습하러 왔다가 저는 이제 오늘 오전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제 읽은 거랑 같이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제 일정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애들 챙기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교 놀이터에 갔는데 제가 이제 첫째 딸 잠시 뭐 짐을 챙겨주느라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늦게 놀이터를 도착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리온이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걔들이 같이 놀다가 리온이가 그 아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다 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래서 리온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가서 친구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라고 그래서 미안하단 말을 해주고 그리고 마침 또 아버지가 또 멀리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리온이가 놀다가 애를 때렸다고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리온이의 약속을 받고 그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제가 우연이라도 목격했기 때문에 알게 돼서 생각이 많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리온이한테 그렇게 말했죠. 애들을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다. 항상 말로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말로 해라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야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캐롤 드웨이의 마인드셋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자세한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배우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저희 애들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생각을 하고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그게 부메랑처럼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 심지어는 그 표정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도 뭔가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그런 특성, 재능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볼 때도 너의 발전을 위해서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칭찬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자주 칭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칭찬이라는 효과는 그 순간에만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칭찬을 하다 보면 어떤 장애물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 아이의 자신감이 팍 떨어진다는 거죠. 칭찬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뭘 완벽함을 추구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은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좀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잠도 좀 설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애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애들이 넌 똑똑하니까 시험 잘 볼 거야. 너는 뭐 아주 우수한 아이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더라도 시험만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앞이 캄캄해져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마인드셋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평소에 항상 우리는 너를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네가 항상 배우기를 바라기 위한 거다. We care about your learning. 네가 항상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배움을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살의 그 엘리자베스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기계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짐나스틱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짐나스틱을 여기는 많이 시킬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어떤 스포츠를 하건 코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짐나스틱이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육체 발달이라든지 균형을 이루는데 짐나스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9살 된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짐나스틱 컴피티션에 출전하게 됐어요. 평소에 짐나스틱 하기에 체형 도장 맞고 또 본인도 좋아하고 그리고 첫 번째 컴피티션이어서 평소에 잘하니까 자신감을 갖고 참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점수가 점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엘리자베스의 부모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가 그 경기에서 제일 잘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 네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메달을 다른 애가 앗아갔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자베스 괜찮아. 짐나스틱스는 그렇게 중요한 스포츠가 아니야. 네 번째는 엘리자베스 너는 아주 재능이 많은 아이야. 다음에는 꼭 이길 수 있어. 다섯 번째 엘리자베스 You did not deserve it. 너는 이 메달 받을 가치가 없었어. 이렇게 5가지 대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답을 딱 보고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르고 싶은 답이. 그래서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좀 자세하게 이 답이 어떤 답인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네가 제일 잘했어.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무조건 자기 자식이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을 직지를 하고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지 네가 제일 잘했어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받아갈 메달을 다른 사람한테 뺏긴 거야 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인데 그러면 평생 어떤 상황이 초래됐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잘 못했을 때 남을 탓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기를 바라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커가는 걸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나스틱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뭐 못한다는 거 있을 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찾을 때마다 계속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너는 능력이 있는 아이야. 다음에 네가 꼭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왠지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들리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의 말로는 이게 가장 위험한 대답이래요. 왜냐하면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능력 갖고 있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성장하는 삶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You did not deserve. 너는 이거 메달을 받을 가치가 없다. 이 메달은 이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혹독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냉철하고.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는 물론 정확하게 You don't deserve it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메시지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엘리자베스,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 네가 기대를 많이 갖고 이번 컴퍼티션에 참가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기지 못했으니 굉장히 슬프겠지.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네가 1등을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네가 그만한 노력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다른 애들을 보렴. 다른 애들은 진짜 오랫동안 너보다 짐나스틱을 했어. 너는 지금 막 시작했고 첫 번째 경기잖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진짜로 짐나스틱스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열심히 하고 싶다. 네가 약한 점을 더 노력을 해서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해야 돼. 이렇게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줬다는 거죠. 뭘 가르쳐 줬나요? 이번에 네가 이기지 못했어. 그렇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음에는 네가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을 하고 특히 너의 약한 점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나요? 맨 처음에 공감이 있었잖아요. 너가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아. 기대도 많았는데 그렇게 이기지 못했으니 얼마나 슬플까 라고 공감을 함으로써 일단 아이가 그 부모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은영 박사님 생각이 나죠.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팩트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네가 실패했지만 앞으로 네가 정말 이걸 하고 싶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고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가르침을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constructive feedback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애들한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된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은 미래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설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고쳐라. 그리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라. 아니면은 역할을 더 잘 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아들아 네가 지금 일을 다 아직 못 끝내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구나.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 또 두 번째로 숙제하다 보니까 뭐 이해 못하는 부분 있니? 우리 같이 한번 볼까?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네가 지금 하는 숙제 되게 좀 지루해 보인다. 우리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필립이라는 아이가 아빠랑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못을 이용을 해서 망치질도 하고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쓰고 있던 못을 실수로 다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필립아. 그냥 떨어진 못을 주우면 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클 것 같아요. 그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항상 잔소리만 하고 맨날 뭐 못했다 잘했다 하고 맨날 평가만 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배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성격이나 모든 걸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셋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뭔가 잘못하면 이거 내가 뭘 또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이런가 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좀 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아이들은 they all kids misbehave 행동할 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정상적인 아이들은 3분마다 misbehaving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메시지구나 하면서 되게 기쁘게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거다. 라고 이렇게 리서치에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때리는 거는 단순한 misbehaving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3분마다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평가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가르침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즉 애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 번만에 고쳐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에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가르침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윤리적인 방법일까? 아니면 어떤 게 성숙한 의사결정일까? 그런 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인이 돼서 뭔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마인드셋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크게 달라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테니스 선수 존 맥로가 있었잖아요. 항상 실수를 할 때마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뭐 남을 탓하고 사람들한테 막 공 던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아빠가 어렸을 때 평가를 하고 항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테니스 연습할 때 즐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 어렸을 때는 공 갖고 이리저리 치고 이 방향 저 방향 가는 거 보면 너무 재미있게 느꼈다 하고 즐거운 시점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아주 혹독한 그런 과정으로만 인식이 된다라는 거는 그 과정을 전혀 즐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부모 아래서 자란 타이거 우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그 부모님의 영향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 차례 말을 했죠. 물론 그 타이거 우즈의 부모님도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성장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그거를 끊임없이 강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저지먼트라든지 그 압력을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고 자랐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한테 항상 한 말이 네 시간을 그리고 너의 재능을 너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욕심이 지나쳐서 자녀들을 막 채찍질 하면서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마인드는 어떤 상황에서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왔기 때문에 제 아들이 실수를 했어도 제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대응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설득력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계속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계속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왜 그럴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 가르쳤길래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까라고 자책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자책을 안 하는 부모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평범한 엄마인데 저도 이런데 또 다른 분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자책을 하면서 키우겠어요, 애들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애들을 처음 키워보고 아직 어리잖아요, 애들이.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도 배우고 또 애들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 뭐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계속 지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희도 이런데 우리 지금 6살, 9살 된 자녀들 뭐가 완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완벽한 그런 상을 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만큼까지나 성장을 했구나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실수한 부분은 잘못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는 거야. 앞으로는 네가 더 좋은 아이가 될 거고 남들한테 친절한 아이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 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볼 때 좀 더 너그럽게 이 사람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건설적인 피드백. 이 피드백을 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진짜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진짜 항상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